어느덧 대입뻥뻥 6회가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주로 평가하는 학업 역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의 2번 문항의 중심 소재인 전공 적합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계열의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샘플여고 이승복 선생님 모셔보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찬 정보지기 교사 이승복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은 어느 정도 중요한 건가요? 전공 적합성은 학업 역량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공 적합성의 평가 배점은 대학마다 다르고 같은 대학이라도 전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나 동국대의 경우 서류평가에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반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공 적합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건국대, 경희대 등 6개 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밝힌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 또는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원 전공 또는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 노력과 준비 정도를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럼 대학은 전공 적합성을 무엇을 통해 평가하나요?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의 성적 변화, 그리고 교과 선생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봅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 내용도 함께 봅니다. 즉,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전공 적합성은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군요. 예. 전공 적합성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볼 수가 있나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공 적합성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전공 적합성을 전공과 적합성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전공과 적합성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예. 그렇다면 이제 전공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을 말하는데 흔히 학과나 학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한다면 기계공학과가 무엇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선생님, 저는 공대를 나오지 않아서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시군요. 기계공학과는 각종 산업기계와 관련 장치 설비의 설계, 제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이론과 응용 기술을 탐구하는 학과입니다. 최근에는 전기공학 및 전자공학 등과 융합하여 메카트로닉스 공학, 제어 계측 공학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께서는 전공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도 이런 정보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정보를 찾아보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공과 관련된 정보는 워크넷, 커리어넷의 학과 정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의 학과 정보에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그 목록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는 학과의 특성, 지역, 취업률 등으로 세분화해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경쟁률과 입시 결과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지, 이런 정보도 찾아봐야 되지, 참 바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전공에 관한 정보를 아이와 함께 찾고 부모님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아이가 전공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도 힘이 나고 샘솟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전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적합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이버 어학사전에 보면 적합성을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은 성질이라고 나옵니다. 대학 입시에서 말하는 적합성은 전공 공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 공부에 필요한 역량이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계공학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기계에 흥미가 있고 탐구심이 많은 학생이 유리하겠죠. 또한 수학과 과학, 특히 물리학을 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작동 원리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합성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학과에서 필요한 역량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전공과 적합성을 각각 알아보았으니 이제 학생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기계공학과를 예를 들어서 비법 좀 살짝 전수해 주세요. 예. 먼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자신이 기계에 흥미가 있고 탐구심이 있는 학생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어 또는 영어 수업 시간에 기계 관련 지문이 나왔을 때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면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해 주셔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기계공학은 그 기술과 가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만 찾을 것 같았는데 국어와 영어 수업에서도 기계공학과의 전공 적합성을 찾을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관심과 흥미 있는 분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열심히 참여한 활동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나중에 전공 적합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계공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수학과 물리학을 잘하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느 정도로 잘해야 하나요? 교과 성적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초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는 보통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의 성적이 중요합니다. 4개 교과의 평균 성적에 비해 수학과 과학교과의 성적이 우수하면 좋겠죠.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의 성적이 다른 교과보다 우수하고 점점 향상되면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데 수학과 과학 성적이 다른 교과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향상되지 못하는 낮은 학생들은 그럼 전공 적합성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만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지도 선생님의 평가가 긍정적이면 전공 적합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예. 물리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따라서 물리학을 배우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고교 프로파일에 나온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처한 교육 환경을 반영해서 평가합니다. 또한 물리학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에 다닌 학생이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교육과정, 그리고 K무크 등을 통해 물리 공부를 하고자 노력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언젠가 신문에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실험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사례가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요즘은 자신이 처한 교육적 환경을 극복하면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년에 비해 학생 행복도가 20%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해서 행복도가 많이 향상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선생님, 학생들은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지만 전공 적합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 동아리에 들어가 사회 현상을 탐구하면서 분석 능력을 키웠던 학생이 꿈이 바뀌어 기계공학과에 지원한다면 어떨까요? 기계공학은 기계의 작동 원리를 분석적으로 탐구하기 때문에 분석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전공 적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가로 보면 됩니다. 즉, 활동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좀 더 폭넓고 유연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역량을 키운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예. 예전에 외과 의사가 꾸민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생각하기에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할 때 손에 미세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클래식 기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손가락의 미세한 감각을 키우고자 노력했음을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예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례인데요. 네. 참 독창적인 학생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진로 선생님이신데 예.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를 담당하시나요? 저는 진로를 담당하기 이전에 물리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지도하던 과학탐구 동아리를 지금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보통 과학 동아리 하면 물리 동아리, 화학 동아리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던데 선생님은 과학 탐구 동아리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은 화학과 생명과학 분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분야에서는 탐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리의 주된 활동은 주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보는 탐구 활동이 중심입니다. 역시 역량을 키우는 활동 위주로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계시네요. 그럼 함께 활동했던 학생들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나요? 저와 함께 활동했던 학생 중에는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된 학생도 있고요. 화학과에 입학해 현재 약학 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와, 과학탐구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가 영어영문학과에 진학을 했다고요? 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선생님. 이 학생은 왜 과학탐구 활동 동아리를 한 것인가요? 이 학생은 1학년 때 과학이 좋아서 저희 과학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요. 중간에 꿈이 영어영문학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문학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고 동아리 활동에서 배우는 분석 능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동아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애도 활동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춘 사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업과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 적합성을 찾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혹시 다른 영역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수업과 동아리 활동 이외에도 독서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 아는 것도 많아질 것이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공부하기도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고등학교에 모두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보통 생명공학과에서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미생물학 등 기초 과목을 배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과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러므로 생명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한다면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과 관련이 있는 교양서적 또는 개론 수준의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배우는지를 알아보는 수준으로 읽을 수도 있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독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하거나 심화시켜서 그 전공 적합성을 키워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학생이라면 발전 가능성도 높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은 자연 계열의 전공적 합성에 대해 이승복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선생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전공적 합성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전공적 합성은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학생들은 수업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전공 적합성을 키우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꿈을 향한 노력이 전공 적합성을 키우는 첫걸음이 되겠군요. 예.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 적합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